사람들은 이빨들이 28개가 있죠. 28개.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송곳니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송곳니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뭐 안 중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먹는 음식의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 왔던 것 같거든요. 송곳니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교정을 할 때 사람들이 와서 흔히 얘기하는 게 송곳니는 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송곳니는 뭐 다른 치과에서 빼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틀린 말도 아니고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가령 이런 거죠. 교정을 하다 보면 송곳니가 성인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송곳니가 이렇게 위에 덧니처럼 너무 심하게 있으면 그거를 송곳니를 이렇게 내릴 때 잇몸 뼈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이빨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송곳니를 빼는 경우가 낫죠. 송곳니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나 송곳니가 제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송곳니의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송곳니가 덧니처럼 있으면 그거는 치아로서의 기능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100% 완벽하게 회복을 못 시킨다고 하면 그 송곳니를 희생을 시키는 게 낫지, 그것 말고 뭐 다른 치아를 희생을 시킨다, 이거는 별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송곳니에는 교정을 해야만 되는 이빨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송곳니는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뿌리가 가장 길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가장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이빨이기 때문에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 예전에 구강 상태가 안 좋아서 나이가 뭐 한 60 정도 먹으면 이빨을 다 없어서 틀니를 해야 되는 그 오랜 옛날 때 정도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뿌리가 긴 거는 맞거든요. 뿌리가 긴 거는 맞는데, 이게 뿌리가 왜 긴 치아여야 했냐, 우리가 육식을 하거나 아니면 고기를 물어뜯거나 아니면은 동물들 같은 경우에 사냥을 할 때 보면 송곳니가 이렇게 뾰족하게 제일 길잖아요.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상아처럼 길기도 하고. 이거는 송곳니는 공격을 하기 위한 이빨이거든요. 공격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이빨이기 때문에 이 이빨 자체가 약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뿌리 자체도요, 굉장히 원통형입니다. 원통형이라 그러면 힘을 사방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잘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그 뿌리가 이렇게 판 형태라고 하면 이렇게는 잘 흔들리지 않을 거고, 근데 대신 이렇게는 이거는 똑 부러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곳니는 이렇게 원통형이에요. 원통형은 회전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흔들림도 유지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송곳니의 뿌리는 원통형이고 굉장히 깁니다. 이거는 그 생존 본능으로 치아가 발달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우리가 생고기를 먹을 필요도 없고 동물을 사냥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빨로 그게 이제 점점 퇴색되어져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송곳니는 뭐 제일 뿌리가 길어서 오래 남아있는다, 이거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송곳니는요, 그 송곳니 유도교합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을 갈잖아요. 갈 때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환자분들이 오셔서 나는 송곳니가 너무 뾰족한 것 같아요, 송곳니를 좀 모양을 좀 둥글게 해주거나 편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얘기하는데, 송곳니가 편편하잖아요.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송곳니는 어느 정도 뾰족한 게 이쁜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송곳니의 기능은 뭐냐면, 교합학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송곳니는요, 이렇게 앞궁 자체가, 잇몸 틀 자체가 이렇게 가다가 송곳니를 기준으로
해서요. 송곳니는 반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이 이렇게. 그거를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송곳니가 송곳니를 기준으로 이렇게 꺾어져요. 그러니까 앞궁이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앞니처럼 이렇게 평평한 게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송곳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를 터닝 포인트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밤에 자거나 그럴 때 아니면은 뭐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아래턱을 이렇게 갈잖아요. 송곳니와 송곳니 사이로 이렇게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빠집니다. 이빨이 옆으로. 이거를 캐나이 가이던스라 그래서 송곳니 유도교합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거의 중요점, 정상적인 송곳니가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치아를 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 성인들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근데 가능해요. 치아가 잘 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송곳니만 닿아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앞니 다 뜨고 어금니 다 뜹니다. 이거를 송곳니 유도교합, 그러니까 캐나이 가이던스라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심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앞니 라미네이트를 한다거나 심미 교정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송곳니 유도교합을 되게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엔 너무 이갈이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송곳니가, 왜 앞니로 이렇게 비닐봉지 뜯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앞니가 이렇게 날이 섰어요. 날이 쓰면서 쓰면서 이 송곳니도 갈려갖고 송곳니도 날이 쓰거든요. 근데 원칙상은 이렇게 갈거나 이럴 때는 송곳니로는 그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앞니로 그거를 해버릇하면 앞니 날이 서서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송곳니의 역할 중에서 송곳니 유도가, 캐나이 가이던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송곳니 보시면 송곳니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캐나이 가이던스, 그러니까 송곳니 유도교합, 캐나이 가이던스 그 원리를 보면은 이빨을 이렇게 갈면 송곳니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빨들은 다 뜨고요. 송곳니하고 송곳니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닿으면서 그 길을 빠져요. 그러느라고 이렇게 걸리느라고 송곳니가 뾰족해야지 정상입니다. 뾰족하지 않은 사람은 캐나이 가이던스를 우리가 몸에서 본능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갈리는 거거든요. 송곳니가 보면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갈려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안 좋은 악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악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